이 커리큘럼은 제가 실제로 옷주름 강의를 할 때 실제로 사용하는 커리큘럼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려고 해요. 대출혈 서비스입니다. 자, 일단은요, 옷주름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총 4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이론으로서 이 옷주름의 경향성을 암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옷주름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비슷비슷하다. 이것은 모든 옷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옷의 재질이라든지 옷의 생김새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와이셔츠 형태의 옷이냐 혹은 이제 티셔츠냐에 따라서 약간씩은 이제 옷주름의 경향성이 달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시면은 대체로 내가 와이셔츠를 그리고자 하면은 와이셔츠 안에서는 똑같이 통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방금 제가 얘기했던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그 형태가 좀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약간 더 바리에이션을 우리가 디자인적으로 만들 뿐이지 그 엄청 벗어나기는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티셔츠 형태의 경향성을 다 암기할 수 있다면은 티셔츠의 비슷한 형태를 그릴 때는 이 주름을 계속 다시 또 쓸 수 있어요. 또 쓰고 또 쓰고 또 쓸 수 있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암기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돌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의 그림 옷주름 공부할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그러면 경향성 암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이 관찰하고 열심히 봐야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물량 승부가 답입니다. 내가 티셔츠의 경향성을 이제 알고 싶다 보면은 뭐 티셔츠만 골라가지고 한 20개씩 그려보고, 와이셔츠가 필요하다면 와이셔츠 20개씩 그려보고.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고 뻔한 이야기를 할 거면은 마케토가 아니죠.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팁을 좀 드릴게요. 이거를 물량 승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잘 안 외워집니다. 왜? 우리는 항상 요점을 알아야 되거든요. 왜 이 주름이 왜 생겼을까? 왜 이 주름은 항상 이 형태에서 자주 생길까?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훨씬 더 빠르게 암기하고 훨씬 더 빠르게 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조금 이론적인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죠. 우리가 힘점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돼요. 힘점 이라는 것이 그래서 뭐냐면은요, 간단합니다. 이제 내가 손수건이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여기서 이 부분을 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딱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모양이 어떻게 되죠? 자,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이런 모양을 하고 있을 거예요. 대충 유추가 되는 면이 있죠, 그쵸?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힘점의 이제 첫 번째 규칙이 납니다. 자, 첫 번째 규칙은요, 우리가 힘점이 존재한다면은 힘점과 중력의 힘, 중력은 지금 여기가 아래가 이쪽이 중력의 힘이죠, 그쵸? 힘점과 중력은 옷주름으로 연결된다. 이게 1번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당연한 느낌으로. 두 번째 규칙은요. 자, 여기서 손수건을 이번에는 양쪽에서 한번 들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규칙이 납니다. 자, 요거는요.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자, 힘점에서부터 중력으로 떨어지는 힘. 여전히 중력이 여기 있으니까요. 아, 참고로 중력과 바람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쪽으로 바람 불면은 약간 이쪽으로 쏠려서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애가 하나 생겼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의 주름이 추가로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규칙입니다. 힘점과 힘점이 주름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힘점과 힘점을 연결하는 주름이 첫 번째로 있었다가 그 외에 더 이상 이제 의지할 힘점이 없는 경우 그때는 중력을 향해서 떨어지는 형태로 완결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규칙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힘점이라는 것은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로 점의 형태는 아니어도 됩니다. 이것도 조금 조심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옷이 내 몸에 너무 꽉 꼈어요. 내 팔을 아주 그냥 꽉꽉 조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살이 이 옷을 뚫고 나가려고 아주 그냥 텅텅 터져버릴 것 같이 뺑뺑해요. 자, 그런 경우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 터져나가려는 힘들 있죠. 이 힘이 바깥쪽으로 계속해서 작용되고 있는 상태가 돼요. 전체가 힘점인 상태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원통 전체가 힘점이 돼요. 자, 이런 경우 힘점으로 가득 찬 상황의 경우에는 무차별적으로 서로를 연결하는 형태로 발생합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방향성이 모호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규칙입니다. 힘점 안에서는 방향성이 없다. 이것도 이해할 만하죠. 어떤 상황인지. 네 번째 규칙은 이 바닥을 만났을 때 중력으로 인해서 천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지만 천이 떨어지는 순간에 여기 바닥을 이렇게 만나면은
옷은 이제 쌓이는 형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쌓이는 형태도 방향성이 마땅치 않습니다. 랜덤하게 쌓입니다. 그냥 뭔가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만 있고 어떠한 방향성은 없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요렇게 총 4가지 규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요 힘점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물량 승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훨씬 더 주름이 왜 생기는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실제로 사진을 보면서 한번 인지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옷 중에서 항상 힘점으로 존재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어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이렇게 웬만큼 웅크리지 않는 이상은요, 웅크려도 그렇지만 사실 이 부분은 항상 중력에 반발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공중에 떠 있지 않는 이상은 이 어깨 부분은 힘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힘점이 자주 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꿈치 같은 곳. 대신 팔꿈치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손을 굽히고 있어가지고 팔꿈치가 이 옷 안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도 여기가 이제 튀어나오려는 힘 때문에 힘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반대편 부분이에요. 여기 반대편 부분도 사실은 힘점이에요. 왜? 얘가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얘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 거기로 안 따라갈 거야. 자동 반작용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걸쳐진 형태이기 때문에 얘 또한 힘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으면은 요 힘점과 힘점이 연결된다는 규칙 한도 내에서 이런 주름이 생기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이쪽 옷의 요 부분은 자기 무게 때문에 나 안 따라가 하고 이제 버팅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단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끌려다니는 주름이 나타나는데, 재밌는 건요, 이렇게 중간에 재단해가지고 이제 봉제한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로 바로 생긴다기보다는 한번 여기가 이 소매 자체가 잡아당겨졌다가 그 소매가 다시 옷을 잡아당겨가지고 2단의 형태로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모양새로 이제 나타난 거죠. 그 외에 보면은요, 요 부분은 그냥 이제 떨어지고 있는 주름이에요. 그리고 요 부분도 그냥 쌓이는 주름입니다. 이것이 쌓이는 형태인데요. 이게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토닥토닥 쌓이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는 이제 요 부분이 당겨졌기 때문에 겨드랑이 쪽과 여기 소매 부분을 잡아당기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 소매 부분과 이쪽을 연결하는 이런 힘점과 힘점을 연결하는 흐름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어때요? 내가 이 주름이 왜 생기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이 과정을 여러 번 거칠수록 여러분들이 주름이 그냥 있구나가 아니고 왜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은 응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이게 뭔지는 알았어요. 완벽하게 마스터하지는 못한다고 할지언정 어느 정도 약간 저런 느낌이구나, 옷의 주름이라는 것이 대충 이 정도로 나온다는 것을 이제 파악했어 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레벨 2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레벨 2로 넘어가면은 입체감을 잡는 거예요. 이제 덩어리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제부터는 기본기의 영역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요 위에 거는 그냥 외우려면 외우는데 내가 기본기가 없어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입체감, 덩어리감이 기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여기를 뚫고 못 지나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캐릭터를 많이 그려본다든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덩어리감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서도 이 덩어리감을 이용을 해서 옷주름을 외우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모작 되게 많이 해봤죠, 옷주름 모작.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모작을 하면은 일단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 순간만 되게 잘 그려져. 일단은 보고 그렸으니까, 그쵸?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거를 내 그림에다 옮기려고 하면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덩어리감으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공부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셔야 돼요. 꼭 이런 사진을 내가 모작을 한다고 해봅시다. 대표적으로 잘못된 옷주름 모작 방법이 총 이제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선으로 모작한. 예를 들면은 이제 요거를 선 모작할 때 이렇게 그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선대로 이렇게 그리는 거 있죠. 요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대충 실루엣 그릴 땐 괜찮은데요.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요거는 어떻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할 거면. 가끔 이거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 이렇게 그려놓더라고요. 나름대로 선으로 그린답시고 이렇게 그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강한 주름만 조금 표현할 수 있고 나머지를 모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형태를 결국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2번째, 면으로 모작하시는 분도 있어요. 면으로 모작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아마 선모작하지 마세요라는 말 듣고 그러면은 난 면으로 모작하는데 그게 정답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여기 있다. 면으로 모작하면 안 됩니다. 자, 면으로 모작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모작하시는 분들 있죠.
자, 면으로 모작하면은요, 다행히도 모작 퀄리티 자체는 좋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면으로 모작하면은 이게 베끼는 순간에는요, 잘 그려져요. 이걸 다시 자기 그림으로 적용할 때 적용이 하나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그림자가 그래서 왜 여기가 중간에 왜 이렇게 꺾여 있었는지, 왜 가슴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는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면모작은 근본적으로 내가 지금 뭘 그리고 있는지 모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면모작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자, 그럼 뭘 해야 돼요, 그쵸? 정답은 덩어리 모작을 해야 됩니다. 빛과 어둠을 보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면모작 하시는 분들은 빛 혹은 어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어둠을 그리고 있는 방법으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덩어리를 보는 방법은요. 빛과 그림자를 한 세트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약간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는 물체가 있다고 하면은 빛이 그리고 여기서 왼쪽에서 빛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그림자가 이렇게 져요. 그렇죠? 빛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모든 덩어리는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덩어리 자체를 읽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 빛 같은 경우에는 빛이 지금 이제 오른쪽에서 오고 있어요. 그쵸? 이쪽 빛이.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부분에 요 주름 있죠? 요 주름은 얘 혼자가 아니에요. 얘는 얘와 세트의 덩어리가 있어요. 요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덩어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이쪽에서 왔을 때 얘는 그림자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 그림자는 누구 거죠? 모든 그림자에는 주인이 된 덩어리가 있습니다. 요 덩어리가 이 그림자의 주인이네요. 그래서 이 덩어리는 마찬가지로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또 덩어리고, 여기도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림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그림자 왜 있나요? 얘 거예요. 여기 덩어리 하나 있죠? 요 덩어리를 보면은 여기서 여기가 그림자가 이 덩어리가 이렇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얘 그림자가 이제 존재하는구나. 모든 그림자의 덩어리 소속을 계속 읽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가슴주름 얘기했죠. 이거 대체 뭐 하는 모양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봐봐요. 여기가 이 그림자는 누구 거예요? 이 덩어리의 그림자예요. 이 덩어리는 약간 암묵적으로 가슴이 튀어나옴으로써 생긴 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의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쪽 가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림자는 왜 이렇게 생겼죠?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덩어리에 대한 그림자가 이렇게 잡힌 거예요. 여기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요. 빛이 이쪽에서 오고 있고 얘가 앞으로 튀어나왔으면은 튀어나온 만큼의 그림자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덩어리로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해석하며 모작을 하셔야 됩니다. 레벨 3는 디자인감이에요.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얘기 들었을 때 옷 디자인을 하라는 소린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영역이 다르고 옷주름이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감각적인 의미에서의 디자인이에요. 면적감 조절.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간단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요, 그래서 보고 모작을 해서 내 캐릭터 그렸다고 쳐봐요. 근데 그거 생각보다 되게 안 이뻐요. 왜냐면은 옷주름이라는 건 사실 막 생기는 거거든요. 되게 랜덤하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운 좋게 예쁜 주름일지 안 예쁜 주름인지 그것은 좀 랜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 좋게 좋은 레퍼런스를 구했다면은 굉장히 옷주름도 당연히 이쁘게 나오겠지만 대부분은 안 이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모작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모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옷주름의 면적 그리고 패턴감을 조절하면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생각보다는 별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보면서 내가 이 각을 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걸 레퍼런스로 해서 내가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는 전체 흐름을 먼저 그린 후에 일정한 패턴을 대략적으로 그려놓습니다. 그 패턴을 그려놓는 과정 안에서 이 옷주름의 면 디자인을 해야 돼요. 이걸 이제 면 나누기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간격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은 조금 더 좁게 그린다든지 어느 부분은 조금 더 넓게 그린다든지 하는 그런 디자인을 최대한 응용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은 조금 더 모양새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죠. 이것이 이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세 번째 레벨 3는 똑같은 옷주름을 그려도 더 예쁘게 그리는 능력이라고 간추려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은 이제 옷 자체를 이제는 이해하고 그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옷이 워낙에 다양한 그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정장 같은 것들 다 구조를 알고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고 그리는 분들도 많잖아요. 생각보다 옷주름은 그릴 줄 아는데 옷의 구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카라 제대로 못 그리시는 분들 되게 많죠. 목 카라를 그리는 것도 규칙이 있거든요. 약간 형태의 규칙이 있다는 거죠, 내 말은. 이것이 구조 이해예요.
그러니까 한 3단계쯤 되면은 이제는 웬만한 옷은 다 그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진짜로 옷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것이 네 번째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감지가 될 거예요. 아, 나는 일단 이거부터 해야 되겠구나. 아, 나는 이미 어느 정도 이거가 되어 있구나. 다음부터 이제 이런 거에 좀 신경 써야겠다. 이런 것들이 듣는 과정에서 조금 해결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옷주름 공부는 거의 인체 공부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보다 손을 많이 타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경을 많이 써줘야지만 나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다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